여러분, 고프로랑 DJI 이 두 이름 다들 잘 아시죠? 한때는 손을 잡을 뻔했던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액션캠의 제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드론의 절대 강자. 그런데 한때 세상을 휩쓸었던 이 제국, 고프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한때는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열광했던 주식이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85달러까지 치솟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우 1달러 남짓. 심지어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추락입니다. 아니, 서핑할 때, 스카이다이빙 할 때 우리 인생의 그 짜릿한 순간들을 전부 담아주던 카메라잖아요. 그 전설 같던 고프로에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두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부터 보고 애초에 이 둘의 DNA가 어떻게 달랐는지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파트너십이 엎어진 이야기, 그게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로 이뤄졌는지, 또 DJI는 어떻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았는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싸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엇갈린 두 운명. 지금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하늘과 땀 차이입니다. 보세요. DJI의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시장을 혼자 다 먹고 있다고 봐도 돼요. 거의 독점이죠.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갈 때랑 비교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한때 드론 만들겠다고 뛰어들었던 고프로는 이 차트에 이름조차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은요, 두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뿌리부터 달랐던 거죠. 하나는 카메라에 미쳐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나는 로봇에 미쳐 있었어요. 고프로는 시작부터가 정말 낭만적이에요. 서핑을 엄청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멋진 파도 타기 장면을 어떻게 찍지? 이 생각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딱 하나였죠. 어떻게 하면 더 작고 더 튼튼하고 화질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서 어디에나 붙일 수 있을까? 오로지 카메라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DJI는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기계가 안정적으로 하늘을 날까? 여기에만 꽂혀있던 로봇 덕후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람에도 안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조종하기 쉽고 또 어떻게 하면 알아서 이륙했던 곳으로 돌아올까, 이런 비행 그 자체의 기술에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사진 찍는 건 그 다음 문제였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던 두 회사가 2010년대 중반에 딱 마주치게 됩니다. 왜냐? 바로 드론 시장이 빵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회사의 운명을, 아니 업계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고프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카메라는 세계 최고잖아? 저기 드론 잘 만드는 DJI에 우리 카메라를 달아서 팔면 대박이겠다. 되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DJI한테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돈 문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결국 협상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협상 결렬, 이 딱 하나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동업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고프로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협상이 깨지니까 고프로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뭐야,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그 유명한 비운의 드론, 카르마입니다. 결과는요, 정말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드론을 딱 출시했는데 글쎄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전원이 툭 꺼지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팔았던 제품을 전부 다 걷어들이는 전량 리콜 사태가 터진 거죠. 고프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고 결국 드론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제품 하나 잘못 만들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드론이라는 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프로한테 드론은 그냥 카메라를 달고 나는 액세서리 정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DJI는 달렸죠.
DJI에게 드론은 비행 제어, 센서, 통신, 배터리,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복잡한 하늘을 나는 로봇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DJI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기술 제국, 이른바 해자를 만들었는지 고프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그 힘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5%. 여러분, 이 숫자가 뭔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DJI 전체 직원 14,0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오로지 연구개발, R&D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 4명 중 1명은 맨날 새로운 기술만 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R&D 팀이 좀 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 자체가 그냥 기술에 미쳐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이런 회사를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DJI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고요? 바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 기술이라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미군, 그것도 해군, 공군, 특수부대까지 DJI 드론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대체할 제품이 없어서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자기들이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기술인데도 너무 압도적이라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DJI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드론 전쟁에서는 이렇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고프로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자신들의 안방이자 마지막 자존심인 액션캠 시장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그 본진마저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액션캠 시장 자체는 계속 크고 있어요. 매년 16%씩 성장하는 아주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고프로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출하량이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47.9%. 이건 시장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고프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그동안 고프로의 기술 개발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신제품이 나와도 뭔가 혁신이 없었죠. 바로 그 틈을 저승사자처럼 DJI가 파고든 겁니다. 드론 만들면서 갈고 닦은 그 미친 짐벌 기술,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술 있죠. 그걸 그대로 액션캠에 넣어서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값싼 중국 제품들까지 쏟아져 들어오니 고프로가 지키고 있던 프리미엄이와는 자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두 회사가 믿었던 것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고프로는 감성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느낌에 집중했죠. 그리고 그게 처음엔 제대로 먹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멈춘 브랜드는 결국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DJI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기술이었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모든 걸 자기들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회사였죠. 그리고 결국 기술이 감성을 이긴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고프로의 마지막 보루인 이 액션캠 시장에서 과연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힘이 이 기술의 거인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DJI가 드론 시장에 이어서 카메라 시장마저 완전히 삼켜버리는 걸까요? 이 거대한 싸움의 마지막 라운드는 바로 지금 시작됐습니다.